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강릉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도내 경로당들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기 위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하루 입장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폐광 지역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동해안 8개 해수욕장에 야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 거점 도시 토대 마련에 한창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브랜드 구축에 나서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된 강릉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 지역 중심 도시로 질적, 양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정 첫 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관광도시 청사진과 기본 계획을 짜는 작업은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와 해외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 구축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고, 강원도와 관련 유관기관 등을 초청하는 강릉 관광의 밤 행사를 통해 강릉 관광의 미래를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강릉 관광 거점 도시는 우리 2018 동계올림픽 레거시와 함께 자연문화 또 전통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강릉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에 주목하고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로 어느 정도 국제적인 인지도는 확보했지만 강릉만의 관광 매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강릉을 그렇게 많이 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강릉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알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8, 9월쯤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관광벤처, 스타트업, 숙박 예약업체 등이 강릉을 방문해 기업 상담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여는 관광기업 트래블마트를 개최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50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을 들여 경포 안목 해변지구, 오죽헌 전통문화지구, 명주동 옛 도심의 올드타운 지구로 관광 거점 도시를 조성합니다. 5년간의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를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강릉 여행 만족도를 5.5점 이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강릉시는 이달 말까지 기본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브랜드 전략 수립, 도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외국어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실상 유치가 확정된 세계 합창올림픽, 내년에 유치가 결정되는 ITS 교통올림픽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로 5달 동안 폐쇄됐던 도내 15개 시군 경로당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폭염을 앞두고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기 위한 건데요. 문은 열었지만 아직은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이후 먼지만 쌓여있던 경로당에 모처럼 활기가 가득합니다. 할머니들은 한 방에 모여 오손도손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스크를 쓰고 1m씩 거리도 뒀지만 반가움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좋지, 좀 낫지요. 그래도 이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말이라도 하고. 그래도 보면 아이고 그동안에 잘 있었냐고 반가워가 그러지요. 먼지만큼 쌓인 답답함도 대화를 나누며 모두 털어냅니다. 코로나19는 빠질 수 없는 대화 주제. 이게 더워. 나 평생에 지금 처음 썼어. 가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내가 감기가 들어도 말하는 건 안 썼네. 강원도 내 인제와 양양, 태백을 제외한 15개 시군 경로당이 이번 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전처럼 정상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입구에서는 체온 검사를 꼭 받아야 하고 식사나 여가 프로그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끼리 취미 생활을 하시는 그런 시설의 개념으로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 무더위 안심 쉼터의 기능입니다. 운영 시간은 대부분 가장 더운 오후 1시부터 5시로 제한됩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노인들이 뜨거운 대낮에 경로당을 찾아가기가 더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덥잖아요. 이랬는데 1시에 오시기도 이제 힘든데 오전에 오는 게 좋은데 오전에 오면은 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경로당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도 코로나19도 피할 수 있을지 방역 당국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문을 닫았던 강원랜드 카지노가 하루 입장객을 제한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영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폐광 지역에서는 영업 재개를 반기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매표소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고객들이 드문드문 찾아와 입장권을 삽니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지 148일 만입니다. 카지노 입장 고객은 사전 예약을 받아 ARS 추첨을 거쳐 750명을 선정했습니다. 평소 8,000명 가까이 입장하던 것에 비하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대면 게임 중심으로 카지노 일반 영업장을 오픈하였습니다. 평소 예년 입장 고객의 10%도 안 되는 750명의 예약 고객을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와 방역당국의 지침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업장에는 살균 시스템과 비말 가림막이 설치됐고 고객들은 마스크를 쓴 뒤 발열 검사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업 중이던 콘도와 골프장 외에 호텔과 편의시설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카지노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했지만 부대 시설인 이곳 워터월드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물놀이 시설과는 달리 코로나19 감염 추세를 고려해 아직 개장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직원 3,700여 명 가운데 2,000여 명이 여전히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조속한 카지노 운영 정상화를 바랬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느끼는 그 피부적인 부분은 큰 게 와닿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지만 이제 희망을 보여줬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강원랜드가 어렵게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폐광 지역의 근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혹시 요즘 초등학교 가보셨나요? 예전이라면 답답했던 교실과 긴 복도만 떠오를 텐데 이제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쉬기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천초등학교 책마루 도서관입니다. 책이 빼곡한 서가 사이로 재밌는 공간이 눈에 띕니다. 추리소설을 읽기에 안성맞춤인 빨간방. 책과 친구와 뒹굴어도 좋을 것 같은 다락방. 도서관이 흡사 놀이터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책과 매트, 책상 정도였던 이전 도서관과는 확 달라졌습니다. 책 읽는 공간도 더 이렇게 놀이방처럼 돼 있어서 더 읽을 때 더 좋고 더 그렇게 약간 감성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 문을 열면 바로 놀이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책에서 보던 상상 놀이터가 펼쳐집니다. 숨을 터널이 있고 오를 언덕이 있고 즐길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시멘트 보도블럭 바닥이 전부였습니다. 안 오던 아이들조차도 이 공간이 궁금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고요. 복도도 달라졌습니다. 침침했던 복도 구석에 꽤 널찍한 공간을 꾸며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떠들고 놀고 쉴 수 있습니다. 계단 아래 창고가 있던 곳, 지금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쌈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커다란 실내 놀이터도 생겼습니다. 쌓기 놀이를 해도 좋을 만큼 쿠션이 가득합니다. 인공 암벽을 타도 좋습니다. 이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학생과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특히 수업과도 연계해 아이들이 공간 구성을 직접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설계사와 직접 만나면서 1, 2, 3차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 공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공간을 뜯어 고치는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개 초등학교에 실내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바꾸는 사업도 강원도 162개 학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증진되면서 독서실 같던 학교가 놀이터 같은 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주의 한 중학교 급식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은 고기와 과일까지 냉장고에 보관했다 재사용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접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을 믿지 못하겠다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원주의 한 중학교 급식에서 남은 목살 스테이크입니다. 냉동실에 얼려져 다음날 삼겹살, 고추장, 마늘구이에 섞여 아이들에게 배식됐습니다. 1일 후식으로 나온 혼합과일도 냉동실로 들어갔고 6일 머스크멜론, 7일 블루베리와 함께 9일 과일 화채로 둔갑했습니다. 이 학교 급식실 냉장고에는 지난달 말 삼계탕으로 배식되고 남은 닭다리와 작년 말 남은 아이스크림도 최근까지 보관돼 왔습니다. 급식 조리 실무사들은 영양사 지시에 따라 비교적 값비싼 재료는 배식량을 줄여 남겼다가 재사용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가끔 하던 게 너무 간격이 잦아지고 이거는 아니다. 너무너무 저희가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게 저희는 알잖아요. 섞으라해서 섞었으니까. 그런데도 애들한테 배식할 때는 맛있게 먹어. 그렇게 해서 준다는 게. 그 밖에 튀김 요리에 식용유를 평균 3번 사용하고 김치와 깍두기가 남으면 다시 통에 담아 배식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 당일 폐기가 원칙이지만 상사인 영양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며칠 동안 같은 반찬이 계속 나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실제로 반찬 재사용이 된 시기에 급식을 먹고 배가 아팠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배 아픈 애들 좀 많긴 했어. 저도 배 아팠던 적이 있긴 해요. 친구 중 한 명 그 급식 먹고 조퇴한 애도 있고 저 저번 주에. 최근 안산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도 믿을 수 없다며 도시락을 싸서 보내기도 하고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숙제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거 가지고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전교생이 다 먹었다는 어른이 믿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지만 그동안 급식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다며 영양사와 조리 실무사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와 영양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한편 해당 영양사는 다음 주까지 병가를 내고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청문회에서는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여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화두였습니다. 수천억 적자 늪에 빠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 방송사 재원 구조의 큰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를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반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신이 3%도 채 못 되는 지상파를 살리는 데만 방통위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과감하게 털건 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방송을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가 하면 인건비가 4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하는 건 지금 거진 다 인건비가 큰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서울의 대형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사들 어려움에 대해 나몰라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본사와 지역 MBC 방송사 간의 광고 매출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적개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의 존폐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편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춤한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과 미디어 혁신기구 출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동해안 8개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다 단속되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고 지난 18일부터 계도 기간에 들어갔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는 백사장 야간 음주나 취식을 단속합니다.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 단속은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해수욕장은 강릉 경포, 속초, 양양 낙산과 하조대, 동해 망산과 추암, 삼척과 삼척 맹방 해수욕장 등 8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이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역 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내년 재보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을 강도 높게 재정비하겠다면서 본인이 2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 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원도가 제조업에서 앞서지 못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오는 22일 춘천을 찾을 예정이고 26일에는 춘천 세종호텔에서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신개념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평화이음 드라이브인 콘서트에 대한 관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4일 고성에서 열린 드라이브인 콘서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4%가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참가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체류 기간은 이틀이 51.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5월 23일 인제와 7월 4일 고성에 이어 다음 달 15일 철원에서 세 번째 드라이브인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강릉문화제의 야행이 코로나 여파로 디지털 미디어를 테마로 열립니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릉 대도오브 관아에서 열리는 이번 야행은 빛으로 관아를 아름답게 비추는 라이트 아트 쇼, 동험 벽면을 빛으로 장식하는 미디어 파사드, 드론 300대의 군집 비행 등을 선보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론 라이트 쇼와 미디어 파사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